중국이 태평양 패권을 두고 싸우기 때문에 이를 대응할 한국 해군은 더욱 강한 전력이 필요해졌습니다. 그중 중국과 인접한 한국은 더할 나위 없는 막강한 전력을 구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중국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에 대해서 기술력을 습득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광개토급 전투함 KDX-5 이상의 고고도 공격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극초음속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이지스 전투함 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 해군의 특성상 최첨단 기술력을 활용한 최정예 구축함으로 수적 우위를 지니는 중국산 전투함들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더욱 강력하고 많은 무기들을 탑재할 최신형의 구축함이 필요하며 해군력 강화는 국가의 생존성에 직결된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형 기함이 조용히 발표되어 중국 정부를 당황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KDX 형태의 새로운 이지스 전투함 광개토 전투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동해와 서해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해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이 새로운 차세대 군함이 한국 해군에 배치 완료된다면 단 한 척만으로 중규모급 적전투함 함대를 순식간에 침몰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대한 순간 화력을 한국이 보유하게 됩니다. 일명 KVLS-2 현무미사일 발사대는 무려 84대를 탑재 후 9세대 방식이 아닌 통합형 이지스 레이더를 적용해 사거리 1500km 이상 더욱 먼 거리에서도 적목표물을 정확하게 족집게처럼 조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연구진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통합형 레이더 탐색 개발을 끝마쳤고 국산 최첨단 군함 부품들을 KDX-5에 적용하는 데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국 해군의 군비 증강을 그만두라며 노발대발하는 현재 우리나라 해군의 선택지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KDX-5 이지스 전투함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뿐인데요. 과거 대한민국은 불과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산 이지스 전투함 건조 기술도 완비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산 광개토 전투함의 해군 배치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나라로 거듭났는데요. 또 여러 방위 사업을 통해 자주국방에 필요한 무기와 시스템을 하나둘 갖춰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단기간에 국방력을 증가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재적 적국인 중국이 자신들보다 작은 나라이지만 한국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2016년 중국은 한국에게 사드 보복으로 우리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었고 우리 국민들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드는 방어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일도 아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신들을 탐지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고 그로 인해 한국의 관광 사업을 휘청거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드 보복에 숨겨진 비화가 공개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는 그만큼 한국이 만만해 보였다는 것이고 자신들이 다루기 쉬운 국가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때와는 반대로 중국이 한국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바로 미국의 전직 장관의 한마디 때문인데요. 미국 전직 장관은 KDX-4와 KDX-5 이지스함 그리고 KDDX 전투함 등 한국 해군의 증강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서해 지역에서 중국 항모전단의 발목을 끊어낼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염려한 중국 정부는 한국의 최신형 전투함 개발 사항에 대해 굉장히 무례하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결국 거대한 땅덩어리와 정반대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속이 좁은 중국은 소규모 무역 제재를 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의 성장을 부정할 수 없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수정 열세를 극복하고 중국 해군에 극복하기 위해 소수정예가 다수를 상대할 수 있게 각종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은 물론 현무탄도탄 새로운 신형 전투함 개발의 열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동북아 군비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또 중국 해군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력과 관련한 사정권에 포함되는 한국으로 인해 중국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요. 우리 군은 중국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기 위해 KDX-4 전투함 도입과 나아가 한국형 KDX-5 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KDX-4 전투함 도입과 한국형 KDX-5 전투함 자체 개발이 중국의 국방 정책에게 중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사태와 달리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나 보복 행위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위상과 군사력이 높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중국 항모전단을 겨누는 한국형 KDX 전투함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해군은 2030년 초반까지 12척의 신형 호위함과 9척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중 구축함은 신규 전력이며 여기에 KDX-4 6척을 더하면 구축함 전력이 KDH-3 6척으로 통합할 것이며 현재 9척의 KDX-5까지 합하면 총 16척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국내 일각에선 미국산 장비를 탑재한 KDH-2의 탑재 장비를 국산화시켜야 하고 KDX-4의 후속 계획인 KDX-5 한국형 중구축함 사업을 더욱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만재 배수량 14,000톤 정도의 초강력 전투함을 9척 정도 배치하면 일본이 만든 이지스함과 성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해군이 찍어내는 함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중국은 미사일의 숫자와 정확도 및 속도, 핵무기의 보유수까지 모든 면에서 수량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 KDX-5 전투함에 적용할 극초음속 현무 무기의 개발을 선언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 타격의 고도화를 통해 미사일 공격의 요격을 뚫는 다층 회피망 기능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KDX-5 전투함에서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이 고고도에서 다탄두로 뿌릴 수 있는 기술은 개발이 완료되지 못했는데 이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중국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처럼 중국은 대한민국이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무척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형 현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기존 KDX 전투함급의 개량 사업이 2020년대 후반에 몰려있어 직도입을 하더라도 거의 10년 동안 사용할 필요가 없을 테니 차라리 자체적인 현무 미사일 발사대를 더 크게 만들자는 큰 그림인데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이 필요했는데 다행히도 이 모든 제약을 대한민국은 이미 풀어놓았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에 패권을 두고 싸우기 때문에 이를 대응할 한국 해군은 더욱 강한 전력이 필요해졌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KDX 형태의 새로운 이지스 전투함, 광개토 전투함입니다. 앞서 언급한 KDX-4와 KDX-5는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기술적 후속작인데요. 이 거대한 전투함을 간략히 요약해본다면 더욱 거대해지고 강력해진 현무 미사일을 장착했으며 미국산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함을 뛰어넘는 레이더는 물론 현무 미사일뿐만 아니라 국산 LSM-대공 미사일을 갖추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해군의 차세대 전투함입니다. 이처럼 전투함을 활용한 우리의 고고도 미사일 공격체계 국제 개발 선언에 가장 난처해진 것은 중국인데요. 만약 한국이 중국과 대립할 경우 중국의 강력한 중거리 전력의 상당수가 전쟁 발발 즉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게 여러 번 당해본 한국이 자체적인 해군 미사일 체계를 고도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자체적으로 SLBM을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자세히 말하자면 지금까지와는 완전 새로운 수중 탄도 미사일과 발사 장치를 새로 개발하며 새로운 개발 로드맵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산 SLBM 발사 장치가 육군에서 운용되는 현무2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체로 사용했지만 잠수함의 발사 능력을 높이고 미국이 개발한 트라이던트 SLBM이나 러시아의 RSM-56 블라바와 동등한 모양과 구조를 갖는 대형 괴물 탄두 SLBM을 운용하기 위한 발사체로 새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형 탄두를 장착하거나 추후 핵탄두가 개발되어 장착될 수 있도록 더욱 큰 발사 장치와 SLBM이 개발될 것을 점쳤는데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신형 SLBM과 대형 발사 장치를 주문했는 건데요. 지난 8월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성능의 대형 수중발사장치 연구를 위한 시제품 제안서를 발주했으며 이를 통해 신형 수중발사 장치를 도입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부 공개된 내용을 통해 유추해보면 현재 육군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기존 발사관 대비 내경과 길이가 커진 것으로 보이며 내경은 길이 13m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스펙이면 미국의 트라이던트 SLBM이나 러시아에서 개발한 블라바 SLBM과 비슷한 사거리 1만 킬로미터의 수십 톤의 탄두가 장착할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체인데요. 블라바처럼 괴물 탄도 신형 SLBM이 실전 배치된다면 그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더 이상 대한민국을 쉽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한국 해군은 세계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 강력해졌고 동북아에서 미국이 유일하게 믿고 등들을 맡길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을 선택할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